입대를 앞둔 한 젊은 가수가 있었다. 그는 가장 밝게 웃어야 할 시점에 가장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무대 위에서 울리지 않은 말들, 인터뷰에서 설명되지 않은 선택, 그리고 공개된 순간보다 더 깊은 맥락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왜 그는 그 노래를 불렀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대와 시간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야기의 끝에서야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정동원은 리메이크 미니 앨범 소품집 두 번째 이야기의 수록곡 미리 듣기를 공개하며 조용히 무대를 열었다. 화면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 위에 바늘이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잠시의 정적. 그 다음 들려온 것은 익숙하면서도 무거운 멜로디였다. 이등병의 편지. 이 노래는 오랫동안 젊은 아들보다는 아버지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던 노래였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보게 되었다. 입대를 앞둔 시기라면 대부분은 밝은 메시지를 선택한다.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한다. 그러나 정동원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노래로 설명했다. 그것도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을 담은 노래로. 이 선택은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의도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젊은 가수가 노래한 이등병의 편지는 그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가정의 기억을 건드렸다. 이 장면은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누군가의 권유나 전략적 계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정동원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한 세대가 지나온 길 위에 조용히 서서 노래를 불렀다. 그 모습은 오히려 큰 소리보다 더 강한 울림을 만들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군 생활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아들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된다. 노래 한 곡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불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다. 왜 하필 이 노래였을까? 왜 지금이었을까? 왜 아버지들의 노래였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대 위 장면을 넘어 그가 서 있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부터 그 선택의 배경과 의미를 하나씩 들여다보려 한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끝까지 함께 확인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야기는 정동원이 서 있던 정확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리메이크 미니 앨범 소품집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노래들을 다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했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불러내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젊은 가수가 오래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이었다. 앨범 공개일은 2월 5일, 그리고 그의 입대 예정일은 2월 23일로 이미 공식적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시간은 충분히 가까웠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미리 듣기 영상은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 빠른 편집도 없었다.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와 그 위에 내려앉는 바늘 소리가 화면을 채웠다.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늦추라고 말하는 듯했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속에서 정동원은 일부러 속도를 낮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온 노래가 바로 이등병의 편지였다. 이 선택은 발표와 동시에 많은 해석을 불러왔다. 이등병의 편지는 군복무를 경험한 세대에게 매우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다. 훈련소의 새벽 공기, 집으로 보내는 짧은 편지,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오랫동안 젊은 아이돌보다는 중장년층의 감상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정동원이 이 곡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였다. 그는 자신의 세대가 아닌 이야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사실 이 선택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동원은 이전부터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들며 세대 간 공감을 만들어온 가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장르의 문제가 아니었다.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노래의 서사를 겹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노래를 빌려 자신의 현재를 설명했고, 동시에 자신의 현재를 통해 노래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었다. 공식 자료 어디에도 그는 이 선택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메시지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노래가 직접 말하게 했기 때문이다. 군 입대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무게를 가진다. 그것은 개인의 성장과 책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이자 가족 모두의 기억과 연결된 경험이다. 정동원의 선택은 이 공동의 기억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노래가 팬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등병의 편지를 듣는 순간 화면 앞에는 다양한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군 생활을 마친 아버지 세대와 이제 그 길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가 같은 노래를 같은 시간에 듣는다. 정동원은 이 교차점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장면을 만들어내는 행위였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은 피해자도 영웅도 아닌 위치를 택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대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통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설명했다. 이는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감정은 반드시 큰 소리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장면은 책임과 성장에 대한 하나의 태도를 제시한다. 결국 이등병의 편지는 단순한 수록곡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었다. 정동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노래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선택이 만들어낸 파장과 그 이후의 장면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단순한 미리 듣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공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조용했지만 깊었다. 큰 화제가 되는 대신 댓글 하나하나에 긴 문장이 달렸다. 짧은 감탄보다 긴 회상이 이어졌고 노래에 대한 평가보다 개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음악이 소비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정동원의 선택은 사람들로 하여금 멈추어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특히 변화는 가정 안에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같은 노래를 듣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누군가는 아버지에게 이 노래를 다시 들려주었고 누군가는 아들의 입대를 떠올렸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 중간에 놓였다. 그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신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여기서 감정의 방향은 예상과 다르게 흘렀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먼저 떠올렸지만 노래가 전한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이등병의 편지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노래였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하는 태도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울음을 터뜨리게 하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그 차이가 이 순간을 특별하게 했다. 정동원이 이 곡을 부른 시점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팬 콘서트 일정이 공개되었고 입대일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 노래를 다시 들었다. 그때마다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은 이해였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공감이 되었다. 음악이 감정을 단계적으로 이끌어가는 드문 장면이었다. 여기서 하나의 전환점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노래는 팬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라는 점을 말이다. 우리는 그동안 군 입대를 얼마나 익숙하게 소비해왔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얼마나 쉽게 말로 정리해 왔는가. 정동원의 선택은 그 익숙함에 잠시 균열을 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각자의 기억이 스며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은 감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눈물을 유도하지 않았고 감동을 강요하지 않았다. 노래는 담담했고 영상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을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이는 매우 성숙한 방식의 소통이었다. 교육적으로 보자면 이는 감정 표현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감정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대 밖에서도 이 선택은 영향을 미쳤다. 군 입대를 앞둔 다른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가족의 시선에서 바라본 군 복무에 대한 담담한 글들이 늘어났다. 노래 한 곡이 사회적 대화를 촉발한 셈이다. 정동원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가수의 영향력을 넘어선 장면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의 방향은 다시 한번 뒤집힌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정동원 자신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는 과연 이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답은 여전히 말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선택들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과거의 노래, 현재의 무대, 그리고 다가올 침묵까지. 이 흐름은 점점 선명해졌다. 정동원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서게 될 자리를 보여주었다. 그 자리는 특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온 자리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갈 자리였다. 바로 그 보편성이 이 선택을 강하게 만들었다. 개인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무대 뒤로 이동한다. 화려한 조명 대신 낮은 불빛이 비치는 연습실 한쪽에서 장면이 시작된다. 늦은 밤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공간이다. 정동원은 의자에 앉아 노래를 다시 듣고 있다. 몸을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눈을 감는다. 주변에는 많은 말이 없다. 이 침묵 자체가 하나의 장면이 된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머무르느냐다. 그는 노래를 반복해서 확인하지만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등병의 편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수가 할 일은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 태도는 화면을 통해 분명히 전달된다. 이 장면은 교육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다. 감정이 깊을수록 말은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란한 표현보다 절제된 태도가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이 모습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 책임을 앞둔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자세. 준비란 소란이 아니라 정리라는 사실을 이 장면은 말해준다. 이후 공개된 팬 콘서트 일정은 이 흐름을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2월 13일. 정동원은 무대에 오르지만 그 무대는 축제라기보다 만남에 가깝다. 관객석에는 다양한 연령의 얼굴이 있다. 노래가 끝난 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다. 짧은 인사, 긴 설명은 없다. 그러나 그 인사에는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모두 품은 인사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만들기에 매우 선명하다.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관객의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누군가의 얼굴에 눈물이 맺힌다.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은다. 정동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이때 들리는 노래의 여운은 이등병의 편지의 멜로디와 겹쳐진다. 이 장면은 썸네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과장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노래와 상황이 주인공이 된다. 이는 아티스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악이 중심에 서고
가수는 그 음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정동원이 선택한 이등병의 편지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아버지 세대의 기억과 현재의 젊은 시간을 연결하는 통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감정의 통로. 이 통로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본다. 군 복무라는 경험을 다시 생각하고 가족이라는 단위를 다시 느낀다. 음악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순간이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끝을 향해 간다. 무대에 불이 꺼지고 화면이 천천히 멀어진다. 남는 것은 노래의 잔향과 질문이다. 왜 그는 이 노래를 불렀을까라는 질문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 답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각자의 경험만큼 다양한 답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선택의 가장 큰 가치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여운은 계속된다. 이야기는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에서 다시 시작된다. 긴 노래가 끝난 뒤 남는 침묵처럼 화면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다. 화려한 장면도 자극적인 말도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오래 듣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 장면을 쉽게 지나치지 못했을까? 답은 어쩌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있다. 정동원이 선택한 이등병의 편지는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가 지나온 길을 존중하는 태도였고,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야 할 시간을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나 겪게 될 순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놓았다. 그 겸손함이 이 장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선택이 주는 교육적 가치는 분명하다. 성장과 책임은 반드시 소리 높여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준비된 태도는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정은 표현의 양이 아니라 진정성의 깊이로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 정동원의 모습은 이러한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세대 간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곡의 노래가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자리로 불러낸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한 화면 안에서 겹쳐진다.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경험은 대립하지 않고 이어진다. 음악은 그렇게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 장면이 오래 남는 이유다. 이제 곧 정동원은 무대를 잠시 떠난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공백이 아니다. 노래를 통해 남긴 태도와 선택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별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기록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다. 여러분에게 이등병의 편지는 어떤 노래인가? 누군가의 과거인가 아니면 다가올 시간의 예고인가? 정동원의 선택은 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그 노래가 마음에 남아있다면 잠시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길 바란다. 당신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이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길 바란다.